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로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노팅엄 대 팰리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팅엄은 최근 토트넘을 잡아내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토트넘이 주전들을 대거 기용했음에도 깔끔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는데 그동안 리그 기준으로 12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었던 링가드가 1골 1도움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고무적이었죠. 다만 올 시즌 노팅엄의 조직력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상대가 풀백의 활용으로 중앙에서 동수 혹은 수적 우위를 만들면 우왕좌왕하다가 상대에게 공격 찬스를 내주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로 인해 실점 빈도가 상당히 높고 만회를 위해 공격적으로 나서다가 다시 공간을 내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전방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주어야 할 아위니도 최근 폼이 좋지 못합니다. 아위니가 피지컬이 아주 뛰어난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다이렉트한 공격을 받아줄 만한 타겟 역할을 해주는 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팰리스는 이전 경기에서는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자하를 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에두아르와 자하에게 공격의 비중이 상당히 쏠려 있다는 점을 보여준 셈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자하가 풀핏으로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수비는 상당히 인상적인데 지난 뉴캐슬을 상대로 대놓고 잠그기에 나섰고 중앙에 미드필더와 수비 6명을 배치하면서 중앙 진입을 최대한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팅엄이 수세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수비 리스크도 아주 크지는 않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팰리스가 수비가 좋은 팀이고 공격진에서도 자아의 합류로 날카로움이 더해질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한다면 아직 수비에서의 조직력이 완성 단계가 아닌 노팅엄이 꽤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팰리스도 에두아르의 공백으로 인해 자아에게 공격의 대부분을 맡겨야 하는 상태를 감안해야 합니다. 의외의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팰리스의 승리가 예상되지만 오버를 픽하는 것도 좋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경기는 리버풀 대 사우샘프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버풀은 최근 더비 카운티를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를 치르고 겨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올 시즌 팀의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중원과 수비 라인 주전 선수들이 모두 30대를 앞두고 있고 그동안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죠. 특히 공격에서는 살라에게 의존하는 빈도가 꽤나 높아졌는데 마네가 바이언으로 이적하면서 상대 팀이 살라를 집중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공격 포인트 생산에 꾸준히 성공하고 있는 살라의 폼은 긍정적이나 살라도 이전 시즌만큼의 위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죠. 수비 문제도 두드러졌는데 특히 아놀드의 폼 저하는 심각한 수준인데 그동안은 공격적인 기여로 수비 스킬의 부족함을 메웠으나 최근에는 체력적인 부담과 수비에서 손을 쓰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 등 상대 팀의 주요 공격 루트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반다이크, 코나테 조합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수비 코어 라인이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모양새라 이 두 선수로 센터백을 구성한다면 수비가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최근 4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하센휘틀 감독이 경질되고도 기존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새로운 감독이 오기까지 급격한 변화보다는 최대한 익숙한 전술을 쓰면서 선수들의 경기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만 공격에서의 전개 방식은 다소 변화가 있었는데 하센휘틀 감독이 있었을 때보다 롱볼 전개 방식이 줄었습니다. 아담스 등 공격수들의 결정력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다득점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비 라인에서도 워커 마이너스 피터스와 벨라코차프가 돌아오면서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리버풀이 최근 에너지 저하로 인해 상대의 밀집 수비를 돌파하는 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 밀집 수비 형식으로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 시즌 리버풀이 에너지 저하와 팀의 노쇠화로 고전하고 있으나 적어도 반다이크, 코나테가 나오는 중앙 수비 라인의 견고함을 바탕으로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우스햄튼이 수세적으로 나서면서 밀집 수비 대형을 만들 가능성이 높고 리버풀이 최근에는 밀집 수비를 돌파하는 대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득점 양상의 흐름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리버풀이 어렵지 않게 승리를 챙길 것으로 보이며 핸디슨까지 고려해도 괜찮은 매치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토트넘 대 리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2연패를 당하며 수비진의 허술함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진에서 개인의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잦은데 특히 다이어와 에메르송의 폼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비진에서 실수가 자주 나오고 있어 수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라인을 내릴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공격 전개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상태죠. 낮은 라인으로 인해 공격 전개에 어려움이 많은데 중앙을 돌파하기에는 상대 골대와의 거리가 너무 멀고 측면 위주의 전개로만 치우치고 중앙의 플레이메이커 성향 선수가 없다는 점도 토트넘의 공격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부상으로 페리시치를 케인과 함께 기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격전에서는 케인 이외에 제 몫을 해주는 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리즈는 최근 울버햄튼에게 패했는데 EFL컵이라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편이었고 유망주들을 대거 기용하는 등 로테이션을 꽤 강하게 돌렸습니다. 리그 기준으로 3경기에서 모두 멀티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호드리구가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공격의 방점을 찍어주는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압박 위주의 전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라인을 최대한 뒤로 물리는 능력이 뛰어나며 토트넘이 꽤나 경기를 수세적으로 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주도권을 잡거나 상대의 실책을 꽤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압박 위주의 팀이다 보니 압박이 깨졌을 때의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잦고 최근에는 전반부터 실점이 나오면서 경기가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리그 기준 6경기 13실점으로 경기당 2골이 넘는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토트넘 수비진의 개인 폼은 심각한 수준이고 공격에서도 측면 위주의 전개가 잘 통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리즈가 적극적으로 전방 압박을 하면서 토트넘의 수세적인 경기 운영을 공략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리즈의 원정 실점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양 팀 모두 수비진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상황이라 다득점 양상의 매치가 예상되는데 오버를 최우선으로 픽하고 토트넘의 승리를 후순위로 두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